흔히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새로운 국가가 건설되고 이 국가 역시 전쟁에서 패배하면 새로운 제국이 그 역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란 침략, 정복, 동맹, 배신의 소용돌이가 이어져 만들어지는 것이죠. 강하면 침략했고 약하면 침략당할 뿐이었는데 칼보다는 붓을 숭상했던 조선이 유독 잦은 침략을 받았다면 그 또한 자연스러운 역사의 이치였을 겁니다. 보통 한국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한국은 반만년에 빛나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지정학적 숙명으로 한시도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끝내 이겨냈다고 강조하는데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유독 조선시대의 외세의 침략이 잦았지만 무려 500년을 버텨냈습니다. 무보다 문을 숭상했음에도 말이죠. 유독 잦은 외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전 세계에서도 그 유례가 없을 만큼 대단한 유산을 남겼는데 그 유산은 최첨단 과학기술로 무장한 21세기의 과학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21세기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이론에 확신을 갖기 위해 찾아봤다는 조선은 어떤 비밀을 가진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통일신라, 고구려, 고려를 거치며 한반도에 건설된 국가들은 물을 숭상했지만 조선은 달랐습니다. 전쟁터 장군보다 붓을 든 선비들이 더 큰 힘을 발휘했고 더 큰 영향력을 펼쳤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선에서는 공자니 맹자니 떠드는 이론, 철학, 관념이 국가 경영의 이치로 작용했고 내부 권력 전쟁은 있었을지언정 타국을 먼저 약탈하거나 전쟁을 일으킨 경우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죠. 하지만 무력보다는 필력이 더 큰 힘을 발휘했던 붓의 나라 조선은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단한 기록들을 남겼는데 대표적인 것이 조선왕조실록입니다. 태조 이성계로부터 시작해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명의 임금 472년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은 왕조차도 볼 수 없는 비공개 문서였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 자신의 기록을 읽어본 왕은 없었고 그나마 연산군이 이를 본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조차도 사관이 베껴온 아버지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그 어느 국가에도 500년을 기록한 역사서는 없습니다. 중국의 황명실록이 260년, 대청 역조실록이 296년에 불과하고 베트남의 대남식록도 고작 150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명의 왕, 472년의 기록을 담은 조선왕조실록에는 그 시기 조선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세세히 기록하고 있어 진실성과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때문에 현대시대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2017년 8월 31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는 고유운동을 이용한 서기 1437년 전갈자리 신성 후예의 나이 결정이라는 흥미로운 천문학 논문이 한 편 실렸습니다. 미국 뉴욕 자연사 박물관 천체물리학부의 마이클 셰러 박사가 이끈 국제공동연구팀은 영국 리버풀 존 무어대, 폴란드 과학 아카데미 등 6개국 공동연구진과 함께 1년 전 칠레에서 전갈자리 꼬리 부분에 있는 한 별을 둘러싼 가스구름을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이 별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는데 연구팀은 15세기 당시 전갈자리 신성의 기록으로 폭발 시점을 정하고 이런 추정을 바탕으로 신성이 1000년 단위의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폭발하며 메소 신성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밝혀냈는데요. 580년 전에 발생한 천문현상을 21세기 서양의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논문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별을 관측할 때는 주로 천체망원경과 슈퍼컴퓨터를 사용하기 마련인데 별의 움직임 방향과 속도 등을 계산하던 공동연구진은 특이하게도 조선왕조실록 중 세종실록을 참고했습니다. 논문은 한국 왕실 천문학자들이 기록한 옛 신성 중 하나가 1437년 3월 11일 폭발했다며 세종실록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전갈자리에서 발견된 가스구름은 원래 하나의 별입니다. 원래 별이라 하면 딱딱한 암석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별은 수소 및 헬륨 등의 가스로 채워져 있죠. 별을 이루는 가스는 한 점을 중심으로 뭉치면서 물리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때 방출되는 빛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별빛입니다. 천문학에서는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을 별이라고 부르는데요. 시간이 지나 반응을 일으키는 가스가 다 사라지면 별의 중심에 헬륨과 탄소 등 무거운 물질만 남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의 별을 백색외성이라고 합니다. 크기가 작고 푸르른 백색빛을 내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의 발표 내용에는 신성현상에 관한 것도 나오는데 가스구름과 짝별인 백색외성이 가스구름별의 수소를 빨아들여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세종실록이 이 부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세종실록 76권은 유성이 하늘 가운데에서 나와서 동북쪽으로 향하여 들어갔는데 꼬리의 길이가 4, 5척이나 되었다.
햇무리를 하였는데 양쪽에 귀고리를 하였고 객성이 처음에 미성의 둘째 별과 셋째 별 사이에 나타났는데 셋째 별에 가깝기가 반자간격쯤 되었다. 무릇 14일 동안이나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밝게 빛나는 별을 일컫는 객성이 관측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신성현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21세기 천문학자들이 580년 전 우주에서 일어났던 일을 세종실록을 통해 확인한 겁니다. 이처럼 500년간 있었던 모든 일을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이 때로는 과거에 있었던 현상을 규명하는 중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 먼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내기 위해 인류는 더 크고 정확한 망원경을 제작해왔지만 과거의 우주 현상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이 현재의 과학기술로도 밝혀내지 못한 일을 기록 하나로 세세하게 밝혀준 겁니다. 세계적 과학 사학자인 영국의 조셉 리덤은 한국 천문학은 동아시아 천문학 전통의 독창적인 민족적 변형이었고 한국 천문학이 만들어낸 각종 천문의기와 기록은 세계 과학사의 귀중한 유산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를 통해 기록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처럼 기록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기억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기록으로 남지 않은 것들은 두뇌에서 언젠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편견입니다. 모든 기억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편견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기억력을 높이는 것은 훈련을 통해 익힐 수 있는 손쉬운 기술이니까요. 자전거를 배우면 걸을 때보다 5배 이상 빠를 수 있고 운전을 배우면 걸을 때보다 10배 이상 빠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술이지만 이걸 우리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이고 남들보다 10배 빨리 도착할 수 있다면 남들보다 10배 생산성이 높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기술을 몰라 조금은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썼던 겁니다. 이미 2700년 전 그리스의 시모니데스라는 시인은 이 기억술을 개발해 로마의 웅병가들에게 전파했지만 종이와 인쇄술의 발달로 인류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2700년 뒤 한 한국인이 이 기억술을 완벽히 복원해냈는데요. 그런데 이 기억술을 복원한 과정이 좀 남다릅니다. 창의 융합교육 두비전 원장 김영수라는 인물은 아마 키가 작은 초등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에게 꽤나 익숙한 인물일 겁니다. 아이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기주도적인 해결 능력을 키우겠다는 슬로건을 가진 두비전이 키성장 클리닉 키네스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그가 뇌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간단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키가 크는 것에는 선천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아이의 키를 키우는 것은 간단합니다. 식습관이든 유전이든 운동 부족이든 잘못된 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운동법을 적용시키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생활습관입니다. 부모든 아이든 교육열이 과하다 보니 일단 시험 기간이 되면 운동은커녕 잠까지 줄여가면서 시험에 매달리게 되죠. 여기에 초등학생이 중학생 과목을 배우고 중학생은 고등학생 과목을 배우는 선행학습 문화까지 자리 잡혀 있어 아이들은 충분히 쉬지 못하고 학원으로 과외로 내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친구보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주눅든 아이들을 위해 걷는 것이 아니라 운전하는 법을 찾게 된 겁니다. 수천 건의 연구 논문, 책, 뇌교육 자료들을 통해 발견한 것이 바로 두비전이라는 뇌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선천적인 천재들이 가진 기술을 후천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 김양수 원장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환 이미지를 이용한 장기기억 유도 학습 장치라는 기술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술을 가르치고 숙달시키면 6개월 후 고속도로를 마음대로 달리는 능숙한 운전자가 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독창적으로 만든 천재 뇌교육 훈련을 통해 조기교육, 선행학습의 해묵은 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다.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 중장년까지 얼마든지 후천적인 노력으로 천재 뇌로 변화시킬 수 있고 뇌 흐림 개선, 업무 처리 능력 향상, 치매 예방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있게 주장합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높은 뇌파를 안정화시켜 습관 회로를 만드는 독창적인 기술이 더해져 보통 아이들이 후천적인 노력으로 천재 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죠. 아마 여러분들도 인간은 평생 동안 2%의 뇌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말이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 인간은 98%의 뇌를 잘라내도 사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다만 그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부분을 적절히 발달시킬 수 있다면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릴 수는 있을 겁니다. 사진 한 장만 볼까요? 이는 두비전 프로그램을 이용해 6개월간 훈련한 13세 아이의 뇌파 사진을 전후 비교한 사진입니다.
분홍색부터 연두색 부분을 세타파 영역이라 부르는데 이 영역이 넓을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정보 처리 속도가 느립니다. 남색 부분은 저베타파 영역으로 이 영역이 넓을수록 안정되고 집중력이 높아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뿐 아니라 홈페이지에는 많은 실제 뇌파 사진을 공개해두고 있는데 보면 무언가 몰라도 확연히 남색 영역이 커졌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그가 2017년에 받은 특허로 개발한 앱 덕분입니다. 사실 김 대표가 이 앱과 뇌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애국심의 발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을 인류 국가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 그 해답이 아이들에게 있다는 점을 알게 됐죠.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외국 아이들보다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성장한다면 그 아이들이 사회를 이끄는 나이가 되었을 때 세계 최고 인류 국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트레스 없이 외국 아이들보다 현명하게 두뇌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수천 건의 논문 및 서적, 자료들을 뒤져 천재들의 탁월한 기억력은 기술이라는 진리를 터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후천적인 천재 만들기 앱인 두비전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2700년 전 그리스의 시인 시모니데스는 기억의 궁전을 만들어 손쉽게 모든 것을 기억했는데 자신이 외우고 싶은 것을 하나의 건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즉 이미지 전환 기술을 사용한 것이죠. 이렇게 훈련을 통해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남들이 10시간에 걸려 외우거나 배워야 할 것을 1시간이면 외울 수 있어 남은 9시간을 훨씬 더 생산적인 일에 투자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자신감이 붙다 보면 이는 학업이 아니라 하나의 놀이가 되고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소질을 키우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죠. 하지만 김 대표는 절대 기억력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기억력은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기는 하지만 이를 너무 강조하면 단순히 암기를 잘하는 기교나 마술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억력을 키우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평범한 사람도 천재들처럼 후천적으로 뇌의 잠재 능력을 키워 초등생부터 70대 노인까지 누구나 스스로 참여해 발전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단순히 기교나 기술을 배워 뽐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들보다 10분의 1을 투자해 외우는 기교나 마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훈련으로 영재뇌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더 생산적인 일에 투자해 소질을 키워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인류 국가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 두비전 앱이 개발된 진짜 이유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초등학생뿐 아니라 성인, 중장년까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뇌 흐림 개선, 업무 처리 능력 향상, 치매 예방까지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아직 저는 아이가 없지만 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앱을 아이에게 선물해 인류 국가로 발돋움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모든 내용이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으므로 두비전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새로운 방식의 두뇌 기반 학습법, 기억 영재뇌 기술의 효과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면 7일 동안 두비전 앱 체험이 가능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에서 두비전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9가지 콘텐츠로 기억 영재뇌 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가입 시 디시멘터리 코드를 입력하시는 분들에 한해 6개월 동안 20% 할인이 제공되며 디시멘터리 구독자에 한해 2023년 4월 10일까지 20만원 상당의 1일 체험을 반포센터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복잡하시면 상담 전화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고 홈페이지에서 1일 체험을 신청하시거나 게시판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